첫 번째 기사 보면서 제가 두 책이에요. 하나는 머니투데이고 하나는 중앙일보의 이코노미스트. 자,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전기차, 수소차로 추격한다. 플라잉카로 추월. 자, 추격하고 추월이에요. 그죠? 추격을 해놓고 네. 이제 앞질러 가는 건 추월인데 추월은 어디로 하겠냐는 얘기인데 플라잉카로 추월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플라잉카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네. 드론 택시 얘기도 나오고 네, 그게 이제 네. 플라잉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짚어봤지만 드론으로 그렇죠. 도시락 배달하는 하늘을 날아서 그죠? 도시락 배달.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쪽 산업이 지금 성장세, 즉 우리가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 도입기, 네. 그다음 성장기, 그다음 정체기, 쇠퇴기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그 산업이 도입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플라잉카의 핵심도 뭐겠습니까? 플라잉카의 핵심도 뭘까요? 자이로 센스예요. 이 맞춰주는 거. 혹시 1인용 전동 휠 이런 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안 해본 것만 자꾸 여쭤보세요. 아니 너무 곱게 잘하신다며요. 너무 집에서 이제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키운 거 아니냐. 심히 의심됩니다. 자, 이 전동 휠 이걸 네. 타보면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면 이게 속력이 붙으면서 가요. 몸을 뒤로 움직이면 뒤로 가요. 그게 왜냐하면 자이로 센서가 중앙을 딱 지키고 있고 여기서 기준이 앞쪽 기준으로 하면 이 자이로 센서가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플라잉카의 핵심도 뭐냐면 자이로 센서일 거예요. 네. 드론이 이렇게 있잖아요. 드론이 자이로 센서 딱 뜨면 자이로 센서 때문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평형을. 네. 네, 평형을 딱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드론을 보면 프로펠러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 4개가 같은 힘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걸 막아주는 게 자이로 센서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쪽에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조절할 때 드론이 이렇게 날다가 이렇게 가진 않죠. 어떻게 가냐면 살짝 기울어져서 가잖아요. 이것도 자이로 센서예요.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냐면 QSI예요. 갑자기 그죠? 종목을. 네. 그게 QSI예요. 그러니까 QSI의 미래 성장성은 분명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강한 측면을 본다면 저가로 줄 때는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플라잉카. 결국은 이 플라잉카가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드론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신문도 야 이제 진짜 드론 산업 반대, 응? 진짜 드론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 얘기를 신문하고 경제주간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니는 캐라 나는 모르겠다. 이걸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개별주 위주의 성격보다는 뭐 우리가 흔히 지금 나온 게 JCN 시스템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드론 산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러한 산업의 먼저 즉 이런 센서에 대한 발전이 먼저 있어야 되고 기술이죠. 카메라에 대한 발전이 먼저 있어야 돼. 드론이 플라잉카도 결국은 네. 물체를 감지해야만 자 운전사가 중요하겠죠. 근데 1인용 드론 택시인데 자 물론 뭐 1인용 드론 택시 자 1인용 드론 택시인데 택시 기사 타고 내 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내가 몰고 가는 거예요. 1인용이니까. 네. 1인용이니까 내가 몰고 가는데 이 드론을 내가 잘 운전하지도 못하면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율항법이에요, 그러면. 아. 자율주행이지 네.
이게 지금 내가 직접 운행한다는 택시가 아니란 얘기죠. 난 요금만 지불하고 자율로 간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구간도 딱 나눠져 있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맞아요. 인천공항에서 강남. 네. 이렇게 구간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센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카메라 센서가 필요하잖아요. 왜? 사물을 인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충돌도 네. 안 하고. 그러나 충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시스템이 문제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QSI나 MC넥스나 캠시스나 이런 쪽을 보는 게 훨씬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맞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이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드론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결국은 드론의 핵심 부품은 자이로 센스고 그다음에 카메라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고 제가 이 기사를 잡아왔습니다. 네. 결국은 현대차가 저는 도요타를 추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를 어느 정도 따라잡기 시작한 게 현대차의 제네시스죠. 이 지금 어찌됐든 전기차, 수소차로 이 제네시스가 도요타의 렉서스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죠? 결국은 플라잉카에서 현대차가 도요타를 제낄 수 있다는 얘기죠.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AI, IoT 만나 기술 진일보, 진찰 넘어 수술, 헬스케어 등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 자, 원격 진료는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 시장이에요. 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 좀 흐리게 나와서 안 보이는데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이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여자 의사에게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화면에 지금 그 독일에 지금 있는 미국. 그렇죠. 분인 거죠? 미국 네네. 미군이죠. 미군이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의사분 자국 의료진한테 이제 여군의관은 지금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그러니까. 여군의관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지금 의료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뭐 병원 가면 거의 문진이 끝이에요. 일반적인 병들은. 그죠? 근데 지금 병원을 자주 안 가잖아요. 네. 1년에 보통 병원 몇 번 가세요? 뭐 한두 번? 네네. 근데 한두 번 가죠. 네. 뭐 젊으니까 더더욱 적게 가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는 예방의학에서 주치의 시대로 넘어갈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는 무병장수가 어떤 포인트가 되는데 이분들조차도 지금 뭐 채무 앵커는 젊으니까 괜찮지만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로 들어갔을 때 이분들조차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병원 아프면 병원 찾아가는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이 주치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그렇죠. 뭐 매달 약을 타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요새는 뭐 당뇨 혈당 체크기도 다 의료 기구로 나와 있고 그렇죠. 혈압 바이탈 체크는 뭐 온도계 그죠? 기체온계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의료기 의료기기. 집에 웬만하면 다 구비를 해요. 네. 뭐 애들 키우는 집 다 구비합니다. 브라운 체온계 그죠? 혈압계 이런 바이탈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그럼 바이탈 체크하고 그것만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지금 더 혈당도 집에서 혈당 체크 다 돼요. 그러니까 약을 조금 더 늘리고 줄이고에 대한 부분만 의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원격 진료 시장이 안 커질 수는 없어요.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반대하냐? 결국은 지금 동네에 있는 개별 병원들이 그럼 죽을 수 있다예요. 죽을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 시장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딱 한 종목만 얘기 드릴게요. 이 종목은 원격 진료가 우리가 빨리 그 시대가 오든 안 오든 이 종목은 무조건 갑니다. 인성정보. 인성정보. 결국은 환자의 데이터
베이스 값이 굉장히 DB, 즉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올 거고, 인성정보가 지금 외국에서는 이미 원격 진료 시장에서 꽤 많은 부분을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인성정보가 이제 어찌됐든 이 회사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네. 그 관점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DNA 링크예요. 내가 왜 자꾸 DNA 링크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 자, 이분들의 건강은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건강은 사실상 이제 우리의 건강은 이제 점점 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노화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면서 그게 좀비 세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건 학계에서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좀비 세포의 특성은 뭐냐? 좀비의 특성이 뭐냐? 전염이 강하잖아요. 계속 주변을 죽이잖아요. 그죠? 이 좀비 세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 세포예요. 이걸 이제 뭐 우리가 좀비 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해서 활성화시킨다. 이게 안티에이징 쪽이에요. 네. 이게 안티에이징 쪽인데, 그 안티에이징은 사실은 이제 몸을 젊게 만드는 것, 즉 피부만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몸을 젊게 만드는 거예요. 활성산소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그러면 내가 다가올 병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족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가족력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유전체에서 나옵니다. 유전자의 병의 인자에서, 왜 우리가 가족력을 병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유전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전 인자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예방의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게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자기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렸듯이, 네. 그 예방의학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DNA 유전자 분석입니다. 네네. 그래서 DNA 링크, 그다음에 인성정보가 특히 원격 진료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네. 그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딱 정리됐어요. 네. DNA 링크, 인성정보, 네. 그죠? 아시겠죠? 플라잉카 쪽에서는 뭐 MC넥스, QSI. QSI, 네.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태권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거는 이제 SNK 얘기입니다. SNK는 최근에 이제 주주 경시 시대에서 주주 존중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인데, 자, 이 SNK 고배당 결정했습니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이런 거요?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상장사네요. 예,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야, 그만큼 말이죠. 고배당. 즉, 이게 뭐냐면, 지금, 주가 하락이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으니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네, 저기 배당 있네요.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빚내서까지 배당 주는 거 아니야?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빚내서 배당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정말 전체적으로 다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3,332원의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은 네. 684억. 예. 주가 한번 볼까요? 주가 SNK 주가를 잠깐 볼게요. 네. 자, SNK 주가가 지금 2만 원이에요. 네. 2만 원인데 이미 배당 결정을 했을 때는,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11,000원일 때 배당 결정이 거의 된 거예요. 그러면 네, 네. 11,000원에 3,300원 정도의 배당이면 거의 30%가 넘는 배당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니까 네.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장기 투자자가 양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지금 엄청 뛴 거죠. 지금 2만 원까지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주주 친화 정책 기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네. 더더욱 앞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 주간 경제집 뽀개기까지 만나봤습니다.